안녕하십니까. 위너스랩 TV의 동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5년 4월 9일 수요일 동호상의 라이브 상담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갑자기 공지했죠. 제가 내일 또 출장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금주에 못할까봐 오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도 제가 좀 급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몇 분하고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등 서류 합격하신 분들이 인터뷰 하시잖아요. 그 인터뷰에 쓸 발표 자료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페이지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예창패나 초창패 합격하셔가지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볼륨 괜찮나요? 한번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들어오신 분들은 밖에 계시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입장료는 좋아요도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훈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왜 이렇지? 잠깐만요.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지금 어떻죠?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훈님, 예창패 인천대학교 합격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커졌어요? 답답하네. 왜 이렇지? 아무튼,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하 대표님은 저희 방송이 많이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은 그 합격 관련된 메일이라든지 그런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홍보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는 전제죠. 여기 아래 메일 보이시죠? info@winerscare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기관이라든지 다 빼고 저희가 좀 홍보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인천대학 되셨구나. 네. 그럼 오늘 또 우리 하 대표님 또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합격하신 분 한번 또 서류 합격도 쉬운 게 아니죠. 또 역시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또 좀 다른 재밌는 일 있나요? 혹시 뭐 오신 분들 중에 또 뭐 다른 좀 새로운 소식 있으면 공유할 만한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신창사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신창사 발표. 좀 더 오시기 전에 제가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오늘 모 대표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표하고 오셨대요. 근데 5분 발표, 다음에 5분 Q&A잖아요. Q&A를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10개 넘게 나왔대요. 많이 나온 편이죠. 10개 내외. 10개 내외. 일단은 제 생각인데 그 소상공인 그 사업에 좀 적합한 그런 아이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 아이템이 오프라인에서도 무인 점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통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되고 있습니다. 합격 예상. 네,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기간별로 다른가 보네요. 저는 부산 창경인데 10페이지 미리 제출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오, 그런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도 잠시 제가 요걸 오늘 가져갈 거거든요. 우리 김 대표님도 요거 받으셨죠? 이 문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페이지 이내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제가 말씀드린 데는 다른 곳입니다. 부산이 아니고 경기도의 어디였더라? 경기대학교인가?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연락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질문이 나왔고 어쩌면 좀 분위기가 좋아서 잘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오시기 전에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지금 발표 자료 관련해 가지고 발표 자료 작성하고 발표 코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 그냥 코칭이 있고요. 1대1 코칭 서비스가 있고 발표 자료 디자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그러니까 평가위원 예상 질문 20선 그리고 추천 답변 60선이라는 파일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위너스랩 샵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샵에 가시면은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1대1 코칭은 뭐 다 아시죠? 요거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카페24 하고 카페24랑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기존 위너스랩 샵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메일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없나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질문 나오셨어요. 그 발표 자료 디자인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냐? 그 제가 오늘 샘플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 아시죠? 양자 컴퓨터 쪽으로 만든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좀 비주얼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이제 베이스로 하되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작업을 해 드리게 됩니다. 요거는 AI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 가능하니까 혹시 발표 자료 디자인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조재호 큐라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네, 참고로 뭐 Q&A 있으면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발표 평가로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질문 올려주시고 그밖에 다른 질문들도 혹시 있으면은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하나만 더 안내 공지 드리면은 지금 그 앞으로 위너스랩 TV 지금 라이브 있잖아요. 위너스랩 TV 라이브 방송 주제 어떤 것이 좋을까? 지금 설문조사 중입니다. 설문조사 중이니까요. 이게 지금 단톡방 아시죠? 카카오 단톡방에 지금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많이 좀 답변해 주시면 앞으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 제가 좀 더 감을 잡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투자 유치에 대해서 좀 수요가 많더라고요. 투자 유치. 그밖에 뭐 최신 뭐 정부 지원 사업. 뭐 그밖에 뭐 성공 기업 사례. 뭐 분석. 이런 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한번 지금도 의견 좀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또 다음 주부터 라이브 방송할 때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은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겹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좀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좀 또 의견 주시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청라 조재혁 큐라이님 신창사 합격하셨다고 하시네요. 혹시 지금 그게 서류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종 발표하셨다는데 바로 발표가 나나요? 다른 기가 먼저 했나? 우리 조재호 대표님 그 합격이 최종 합격인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요거 한번 바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약간 안내 한번 드려볼까요? 보시면은 일단 발표는 30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님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시간을 Q&A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 채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이겠구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한 뭐 10분에서 15분 사이 하는데 일부러 15분 채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냥 아예 좀 새롭게 말 그대로 좀 새롭게 좀 스토리텔링 있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업계획서 목차를 가지고 먼저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있는 그 목차 순서대랑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PPT 템플릿 변경 가능하다. 즉 디자인을 화려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그 작성 순서를 준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막 그죠? 뭐 마치 뭐 스티브 잡스처럼 또는 뭐 뭐랄까요 좀 이미지 중심의 그런 멋진 PT를 하고 싶다. 그 분위기 아닙니다. 예, 그 분위기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 계획서를 이미 다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0페이지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통계들은 넣을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넣지 마라.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대표자님이라든지 뭐 직원 이런 내용들은 넣지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예, 학력은 넣죠. 학력은 넣으라고 돼 있고요. 다만 뭐 석사, 학사 요것만 넣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예, 모든 문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변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PDF로 예,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청라 조재호 큐라이님 최종 합격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축하해 드릴까요? 짝짝짝짝. 예, 다른 분들은 그 짝짝짝 텍스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조재호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잘 됐네요. 네, 그래요. 혹시 지원금은 어때요?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그죠? 지원금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예, 말랑말랑님이 아주 그냥 빨갛게 예, 고무장갑으로 쳐주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CHUN 예, 천님 예,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내외를 15분, 20분에 하라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발표 자료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기관에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뭘 물어보냐면은 10페이지 이내라고 돼 있긴 한데 뭐 약간 오버해도 되는가? 예. 약간 오버 가능? 예. 요걸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죠? 왜냐면은 PPT를 물론 뭐 말하기 나름이지만 사실은 10페이지면은 사실은 10분 글쎄 하여튼 뭐 좀 분량이 더 돼서도 나쁠 거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요걸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요거 질문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청라 조재호 큐라님, 예, 1,500 시작이요. 그렇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맥스가 4,000 아닌가요? 맥스가 4,000이고 1차로 받는 게 2,000이죠, 그죠? 예, 말랑말랑님, 신창사 PPT는 자유에서 17피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아, 참고로 신창사는 또 PPT가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창사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랑말랑님 좋은 의견 주셨네요. 13페이지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예, 말랑말랑님 감사합니다. 예. 말랑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기관에 문의해 보셨대요. 예, 기관에 문의했는데 13페이지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잘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한 13페이지 할만하죠. 예, 13페이지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예,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천님, 예, 문의 약간 오버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준수하라고 하고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죠? 이내라고 했지만 넘었을 때 어떤 뭐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 말은 예, 좀 더 오버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라 조재혁 큐라이님, PT 만들었어요. 아, 만들어 가셨어요? 그렇게 되는구나. 신청사에서 가이드 나온 게 그냥 사업계획서 보고하라 했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 그냥 하셨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또 청라 조재호 큐라인님은 예, 또 혹시 가능하시면 그 합격했다는 거, 최종 합격 그 뭐 메일이나 하여튼 문자 받은 걸 한번 또 예,
전달해 주시면 제가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예. 저는 늘 사실 홍보가 고민이죠. 예. 예. 여러분 도움 되셨다는 전제에서 도움 되셨으면 예. 한번 또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일 주소 여기 주십시오. 인포로.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이네요. 예. 자, 일단 또 쓸까요? 또 영광에 또 남겨야지. 기록에 남는 거죠. 예. 청라 조재호 큐라인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큐라인. 큐라인이 회사 이름인가요? 예. 신창사 최종 합격. 예. 다른 분도 혹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신창사 최종 합격. 쿵쿵쿵.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네, 오늘 또 조재호님 또 기분 좋으시면 또 슈퍼챗 쏴주실 수도 있겠죠. 네. 말랑말랑님 신창사 지난주 발표했는데 아직 최종 그죠? 그러니까 기가마다 많이 다른가 봐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그 창업 아이템명을 쓰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일단 배달의 민족을 해볼게요. 제일 만만하니까 배달의 민족. 자,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과제번호 쓰시고요. 네, 요건 아마 저기 정보통신이죠, 그죠? 모바일 앱이니까 뭐 요거는 뭐 골라 쓰시면 될 거고. 네. 자, 유재석이라고 할게요. 유재석. 또 뭐 혹시 뭐라 하려나? 그럼 그냥 스티븐 잡스라 할게요. 스티븐. 잡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 그죠?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강점이 있는 게 있고 약점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강점은 어필하고 약점 어떻습니까? 약점은 좀 뭐랄까요? 좀 보완 또는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1, 2, 3, 4번에 대해서 페이지를 먼저 할당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에서는 분량 어떻게 배분하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시죠? 네, 1번이 뭡니까? 문제 제기. 2번이 실현 가능성. 3번이 성장 전략이죠. 그리고 4번이 팀 구성이죠. 자, 퀴즈. 사업 계획서를 만약에 15페이지 이내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한 5페이지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를 한 2페이지 할 수 있겠죠? 자, 돈 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한 뭐 4페이지 했다 치면 어때요? 이거만 벌써 해서 얼마입니까? 11페이지죠. 자, 근데 보통 팀 구성은 사실은 많아봤자 한 2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남죠? 그러면 9페이지, 4페이지니까 하나씩 더 늘려도 되겠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아니구나. 3페이지. 어때요? 그래도 남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걸 뭐 5페이지 한다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이런 문서를 작성하실 때 순서가 뭐냐? 먼저 그 배점표를 확인한다. 배점 비중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배점 기준을 확인하고 그 후에 분량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정하는 거죠. 분량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점이 중요한 위주로 작성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작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아끼지 마시고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더 기분 좋게 더 많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네, 네, 다시 돌아가서 일단 자 사업계획서 분량 이렇습니다, 그죠? 네,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발표 자료는 어떻습니까? 발표 자료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발표 자료도 사업 계획서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발표 자료 여러분들이 막 10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분하면 되겠죠, 그죠? 네, 하지훈님, 예,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얘기네요. 하지훈님, 평가 지표 배점이 문제인식이 20, 실현 가능성 35, 30, 15, 저도 실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 분량이 10페이지죠, 그죠? 자, 10페이지인데, 일단, 방금 우리 하 대표님 얘기대로 배점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냐? 요게 20%고요. 20%. 20점이라 할게요. 20점이고. 요게 35점. 요게 30점. 요게 15점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비중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 쉽네, 그죠? 10페이지니까. 그럼 어때요? 2페이지. 어떻습니까? 3.5페이지. 그냥 뭐 요런 경우 4페이지 하면 되겠죠. 자, 요거 3페이지. 요거 자, 1.5니까 어때요? 그냥 2페이지에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요거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11페이지. 지금 현재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니까 아까 13페이지까지 했잖아요. 그죠? 13페이지까지 뭐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이걸 그죠? 한 5페이지 가고 요걸 한 4페이지 가고 요거를 한 3페이지 가고 해도 문제 없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5페이지니까 14페이지네. 그러면은 뭐 요거를 뭐 그죠? 요걸 뭐 2개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14페이지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차피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 또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각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각자 얼마나 지금 배분하셨나요? 일단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한 3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뭐 2-3페이지, 2-3페이지 정도. 자,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제 개인적인 추천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개인적 추천입니다. 네, 김동현님, 4대 5대 4대 1 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지금 이제 발표 자료 15페이지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그 생각 들었어요. 일단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김 대표님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좀 더 의견 드려볼게요. 다른 분들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김동현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일단 의견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하시는 그 아이템이 제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좀 설명이 필요한 분야다. 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입니다. 이거 설명 길게 할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짧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좀 길게 쓴다는 거는 요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일 때 그럴 때 좀 분량을 많이 배정하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팀 구성을 좀 더 어필을 하라고 말씀 사실 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쪽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딥테크 바이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들으셨죠?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문제 제기를 좀 분량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문제 제기가 어려운 아이템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일부러 문제 제기를 많이 할 필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는 만약에 팀 구성이 좀 자랑할 만하다. 예를 들면 뭐 대표님이 그 해당 분야 완전 전문가라든지 또 팀 구성이 잘 됐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팀 구성에서 좀 더 잘 어필하셔가지고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천 대표님 발표 페이지는 14, 15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5분 발표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예, 뭐 14페이지 사실은 그 IR에서 그죠? 제가 자주 소개하는 그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피치덱이 14페이지거든요. 근데 그게 5분 발표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5분 발표에 조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한다고 하면은 뭐 5분에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선택 사항인데 어쨌든 할 말이 많다 이런 분들은 뭐 14, 5페이지까지 해도 뭐 큰 문제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얘기 먼저 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배점에 맞게 페이지를 할당한다고 하면은 예, 요거는 이게 10페이지 기준이잖아요. 이게 배점이고 이게 10페이지 기준이고 자, 요거는 10한 뭐 13에서 15페이지까지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됐죠?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질문 주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예, 위너스랩 TV를 보고 합격 예, 좀 도움 많이 됐다 이런 분들은 예, 탁 손들어가지고 합격했다고 자랑해 주시면 예, 제가 또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우리 김동현 대표님 사례를 해볼게요. 자, 4페이지였어요. 그죠? 4페이지. 네, 실현 가능성 5페이지 잘했습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100점 높죠. 그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하고 성장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예. 4페이지. 아, 이게 5페이지구나. 오케이. 예. 그래서 잘하셨고. 그다음에 팀 구성. 제 생각인데 그죠? 우리 저 김동현 대표님 그 팀 빌딩도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한편으로 2페이지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 오히려 뭐 그냥 문제 제기를 한 3페이지만 하시고 요거를 더 하셔도 어떨까 생각도 되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배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자, 문제인식을 페이지 늘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문제인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자, 실현 가능성이 아까 5페이지였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자, 5페이지. 그리고 아까 요게 그죠? 성장 전략이 4페이지였죠?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되고 팀 구성이 2페이지였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우리 김동현 대표님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자, 다른 분들도 혹시 지금 만약에 PC 앞에 계신다고 하면 같이 해보시죠.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이지를 정하십시오. 나는 10페이지만 할 거야. 나는 10페이지만 할 거야. 나는 15페이지 할 거야. 13페이지 할 거야. 정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한번 여기 배분을 해보십시오. 자, 다만 주의사항은 뭐다? 예, 2번 실현 가능성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이 성장 전략, 그 다음이 문제인식과 팀 구성의 경우는 예, 문제인식이 만약에 좀 약간 어려운 얘기다. 그러면은 좀 많이 쓰시고 일반적인 얘기다. 예, 그런 얘기는 좀 작게 쓰셔도 되고 팀 구성 만약에 팀 빌딩이 잘 돼 있다.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은 좀 많이 쓰시고 약간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좀 작게 하셔도 되겠죠. 또는 반면에 그렇습니다. 우리 반대로 약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좀 더 잘 쓰겠다. 그것도 말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 방금 말했던 여러분의 약점과 강점을 이걸로 커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첫 기획은 페이지 분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도님, 예, 도 대표님이신가 봐요. 예. 10장 내외 발표인데 팀 구성 관련 쓸 내용이 많이 없어서 한 페이지로 할까 하는데 없어 보일까요? 협약 예정인 OEM 같은 것도 넣어야 될까요?
자, 질문. 자, 도 대표님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팀 구성에 쓸 게 없다는 것만은 알겠어. 근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대표님이 해당 분야의 정말 전문가신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10장 내외인데 지금 제 얘기는 꼭 10장을 쓰겠다. 그러면 뭐 한 페이지도 나쁘지 않죠.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1.5페이지니까. 기억나시죠? 1.5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2페이지까지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1페이지만 쓰는데 리스크는 거죠. 리스크는 여기 팀 빌딩이 이거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보고도 여기는 믿고 맡길만 하네 정도의 어떤 뭐 스펙이든 경력이 있다. 그러시면 뭐 그냥 가시고요. 근데 만약에 평가위원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만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대표님을 띄우든 팀원을 강조하든 또는 어떻습니까? 협약 기관을 다른 파트너들을 더 띄우든 그런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분들도 사실 이게 중요한. 사실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런 기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강점과 약점 스스로 아시잖아. 그러니까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스스로 알면은 거기에 맞게 좀 배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 천 대표님 팀 구성은 2페이지 추천입니다. 네. 천 대표님 약간 좀 경험 많으신가 봐요. 저도 웬만하면은 2페이지 이상 추천합니다. 네, 청라 조재호 큐라이님 신창사 인천 지역은 PPT로 그랬군요. 오, 그랬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곳은 거기였어요. 천안 아산이었어요. 결과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기관마다 일정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긴 그죠.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유지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차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닌 거 맞나요? 그렇죠. 목차는 목차대로 끝나는 거죠. 예. 본문에서 쓰는 게 맞죠, 그죠? 일단 한번 팀 구성 먼저 해볼까요? 팀 구성. 지금 그 우리 천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팀 구성에서는 일단 처음에 대표자님 말씀하시겠죠, 그죠? 제가 지금 저 다 텍스트 입력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거니까 그냥 제가 영역만 찾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대표님에 대한 이력을 쓰시겠죠. 이건 제 권장 사항입니다. 권장 사항. 자, 그리고 옆에다가는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넣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한 네 가지 꼭지로 뭔가 어필할 만한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사진을 배치하셔가지고 이미지는 이걸로 할게요. 이미지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만약에 뭐 이거였다. 요거 사진입니다. 사진.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구 만났어.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돈 잘 번데 잘 산대. 그럼 일단 어때요? 일단은 뭐 그죠? 뭐 아끼고 뭐 다 떠나서 일단 그 사람 예를 들면은 뭐 벤츠 타고 왔어요. 그럼 일단 그걸 좀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전문가야. 우리 팀원 잘해. 우리 파트너 실력 있어. 이걸 자꾸 텍스트로 하면은 신뢰가 덜 갑니다.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텍스트 중심으로 쓰셨어. 그러면은 이 내용 중에서 한 3개나 4개 꼭지를 꺼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어때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었고요, 방금. 팀 구성에서 이건 대표자라고 할게요. 대표자. 자, 이 경우는 대표님을 많이 띄운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자, 사진 있고 텍스트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2명이에요, 2명. 그럼 어때요?
만약에 그 대표님이 계시고 한 분 더 있어.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1인 기업이야. 그죠? 대표님 혼자 있을 때. 대표님이 만약에 혼자 있다. 1인 기업이다. 이럴 경우라고 하면은 일단 대표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상세하게 쓰시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뭐 2명이 거의 뭐 메인 그거다. 또는 대표님이나 그 같이 하는 분이 거의 동급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근데 또 한편 어때요, 대표님들? 사실은 얼굴이 딱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 얼굴이 큰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잘생긴 영화 배우를 내가 지망한다면 어때요? 당연히 이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지원 사업이니까 그에 따른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편 권장 사항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나눌 수도 있겠죠. 영역을 나눠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좀 작게 하고 텍스트 내용이 있고 이 아래에 사진이 더 있는 겁니다. 이 아래다가 이렇게 뭐 한 2장이나 3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깔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때요? 여기는 얼굴 사진, 여기는 뭐 보통 상반신, 보통 뭐 얼굴이든 뭐 상반신 나오면 되겠고요. 나오면 되겠고 여기 아래는 어떤 실적에 대한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팀이 2명이었어요. 그럼 2명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대표님은 만약에 영업 세일즈 전문이었어. 그럼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은 기술적인 얘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1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을 구성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뭐 2명이서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또는 좀 뭔가 보여줄 게 많다 그런 분들 이런 식으로 얼굴 나오고 이렇게 나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그다음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그 파트너사가 있어요. 파트너사. 그럼 예를 들어서 외주 개발사를 할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작긴 작네. 외주 개발사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개 텍스트인데 그 기업 소개를 하시고 옆에다가는 만약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모바일 앱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쓰시고 옆에다가 실적을 보여주면 되죠. 우리가 이번에 배달의 민족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비슷한 걸 많이 개발해 봤습니다 하면 어때요? 한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팀 구성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또 질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진을 많이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게요. 자, 문제 제기. 벌써 40분 다 돼가네. 아이고. 자, 문제인식 보겠습니다. 문제인식. 자, 일단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간단한 구성 방법은 위에 거 한 페이지 쓰고 두 번째 거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요거 올려버릴게요. 요거를 그럼 예를 들면은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크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라고. 자, 그럼 여기에 쓰면 되겠죠?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거 한 꼭지 나올 거고.
자, 그다음 다음 꼭지 뭐죠? 네. 다음 꼭지가 네,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이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요거는 날려야죠, 날리고. 그럼 그다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예, 소제목으로 해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쓰시고, 자, 또 하나는 아래에다 문제점 쓰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요거는 외적 동기, 그죠? 요거를 뭐 내적 동기 그렇게 쓰셔도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업 계획서를 각자 작성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예.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라면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어떻습니까? 그다음은 개발 필요성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도 역시 여러분이 다 쓰셨겠지만 사업 계획서에. 자, 일단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장난 아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어필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고 이걸 해결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그걸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해결 방안이 있다. 자, 해결했을 때 기대 효과가 이런 거다. 예, 그래서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그다음 기대 효과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1번 문제 제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겁나 문제 심각하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어필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해결 방안 간단히. 자, 대신에 어차피 뒤에 실현 가능성에 있어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이게 나오면 기대 효과는 이렇다. 그렇게 보여주신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우리 김동현 대표님 같은 경우 어때요? 좀 길게 얘기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아마도 요게 두 페이지 되겠죠. 이게 두 페이지 되고 예, 요게 두 페이지 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 권장 사항은 사실 요 얘기는 좀 짧게 하면 좋겠어요. 요걸 짧게 하셔가지고 요 내용만 봐도 뭔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 권장 사항은 요거는 좀 한 페이지 정도로 짧게 하시고 아까 이건 김동현 대표님 얘기입니다. 만약에 좀 이 배경을 설명해야 되겠다. 아이고 오마이갓. 아이고 미치겠네. 잠깐. 아하이 저장했나 모르겠네. 아 미치겠다. 네, 질문 올라왔습니까? 잠깐만요. 어허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직 안 살아있나? 네, 질문 또 올라와 있습니까? 아이 저장 안 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과연 살아 있을까요? 살아 있습니다. 놀래라. 다행이다. 네, 다시 돌아가서 자, 만약에 그 아이템이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예, 그러면은 주장으로 끝낸다. 그런 마음이면은 예, 문제를 이런 마음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해결 방안 간단히 쓰시고 기대 효과 쓰시면 되겠죠. 사실 길게 말할 게 없어요. 그죠? 간단하면.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요. 뭐 길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아까 김동현 대표님처럼 만약에 뭐 딥테크, 뭐 바이오 이런 거다. 그럼 어때요?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한 3페이지 하시고 예, 오히려 요거는 심플하게 해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 문제 제기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인식이 사실은 말만 문제인식이고 어쩌면 이 전체에 대해서 요약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겁나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는 요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일단 계속 진도 뺄게요. 실현 가능성 가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사실 이게 쓸 게 많죠. 쓸 게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그 예창패 목차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 뼈대 잡기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지지난 영상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뭐 안 보면 모르니까 보십시오.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은 뼈대를 잡는데 총 뼈대를 몇 개 잡냐? 실현 가능성은 총 3가지를 잡습니다. 3개. 아이고. 묶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 제가 이해가 쉬우라고 그냥 넘버링으로 할게요. 자, 2-1이 뭡니까? 2-1. 개발 구체화 계획이잖아요. 개발 구체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 페이지 할게요. 한 페이지 하시고. 자, 두 번째가 뭐죠? 그때 2-2가 뭡니까? 2-2. 2-2가 이게 차별성. 그러니까 거기 원문대라면은 기능, 성능,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방안.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제가 요 작성하는 거는 이번 올해 25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기획서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 있었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뭐죠? 3번째로 잡으면은 사업비 집행 계획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그죠? 사실 여기서 많이 다 놀랬습니다. 처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사업비 집행 계획. 자,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사업비 집행 계획은 뭐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냥 1단계 하고 2단계 쓰면 되겠죠. 1단계, 2단계 끝, 그죠? 이건 뭐 길게 할 거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개발 구체화 계획 안에는 뭘 해야 되죠? 또 2가지가 있잖아요, 꼭지가. 기억나십니까? 이거 제가 앞에 다 했습니다. 제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넘버링 이렇게 할게요. 자, 뭐죠? 과거의 얘기를 하랬죠. 그죠? 개발, 구체화, 경과. 내가 언제부터 이 아이템을 냈고 어떻게 해왔다. 그 얘기를 먼저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했어. 쓸 얘기 많은 거야. 그럼 어때요? 한 페이지 할 만하죠. 나 그동안 많이 준비했다는 거지. 어필하시는 거고. 자, 요거를 또.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과거가 아니죠, 그죠? 올해 내가 개발할 거잖아요. 자, 5천만 원을 받았어. 저희 개발할 거잖아요. 그 개발할 세부 내용을 쓰라는 거지. 뭐 어떻습니까? 여기 그럼 2-1-2-2죠. 개발 구체화 계획.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그 가이드 나온 대로, 뭐 핵심 기능,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뭐 산출물, 개요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출물이 뭐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산출물, 개요, 주요 기능, 주요 UI, 만약 어떤 뭐 이미지가 있다, 렌더링 있다, 뭐 적용 기술, 또 뭐 있습니까? 개발 단계, 이런 거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또 개발 방법, 뭐 왜 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 계획이 다 있을 거니까 이제 사업 계획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방송 보고 이제 뭘 주목해야 되냐면은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권장 사항은 사실 예산은 뭐 별로 할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은 한 페이지 정도만 하시고 아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실현 가능성을 5페이지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처음에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 요 얘기를 한 페이지 하시고 요 얘기를 한 페이지 하시는데 자, 마찬가지죠. 텍스트 말씀 재미없죠?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 밑에 있는 거 갖다 써야 되겠다. 갖다 쓰겠습니다. 자, 텍스트 말씀은 재미없습니다. PPT를 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좀 비주얼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지우고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뭐 2년 전에 3년 처음 시작해가지고 시장 조사했고 특허냈고 뭐 시제품 개발했고 이런 경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위에 텍스트 쓰시고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발 구체화 경과를 한 페이지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왔다 이거지. 내가 뭐 하루아침에 금방 한 게 아니라 나 정말 오래 준비해왔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의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쓰시는데 일단 권장사항은 개발 구체화 계획을 한 3페이지 돼야 되지 않을까. 2페이지나 3페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성, 경쟁사와 비교 분석 있잖아요. 요거는 뭐 한 페이지 정도 되면 어떨까. 또는 만약에 또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아이템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레드오션이야. 예를 들면 반려견이었어.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차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난 더 강조하겠다. 그런 분들은 요거를 2페이지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실현 가능성은 일단 5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예산표는 한 페이지 정도만 하자. 그리고 2-1에서 요거는 경과 그리고 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 대한 경과는 한 페이지 정도만 하고 실제 계획에 대한 거는 한 3페이지 정도 해주자. 왜? 이게 이번에 돈수 세부 내용이니까.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를 차별성, 그러니까 경쟁사와의 어떤 비교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 우리밖에 없다. 그런 걸 주로 어필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남겨주십시오. 실현 가능성까지.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한 페이지. 아이고. 자, 다 이미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1-2의 개발 구체 계획이라는 거는 있을 게 많아요. 쓸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요것만 잘 해도 사실 분량이 넘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더 얘기 안 할게요. 이건 너무 디테일한 얘기니까 요거는 시간이 오버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장 전략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또 하나 이번에 25년도 예창폐 사업계 특징이 뭐냐? 3번이 쓸 게 많습니다.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3번도 분량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아까 김동현 대표님이 그 오늘 예시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하기로 했으니까 4페이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쓸 게 진짜 많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잠깐만요. 자, 먼저 3-1이겠죠. 3-1. 자, 이번에 그 좀 바뀐 내용이 특징인데 경쟁 제품, 경쟁사 분석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꼭지가 뭐죠? 목표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요게 쓸 게 많은 거예요. 목표 시장 진입 전략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표 시장 나와야 되잖아요. 탐샘점 나와야 돼요. 그럼 어때요? 이 쓸 분량이 많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여기 하는 게 맞을까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뭐 하기 나름인데 요 얘기를 이 안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요걸 아예 없애버리고 요거를 그냥 처음으로 가고. 자, 참고로 여러분 넘버링 없애야 됩니다. 넘버링은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다 쓰는 겁니다. 뭘 쓰냐? 이 안에다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아까 기억나시죠? 일단은 그 경쟁사 분석 개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목표 시장을 먼저 언급하시죠. 탐샘섬이나 목표 시장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경쟁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세일즈 방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쟁사만 뽑아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게 한 꼭지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페이지가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비즈니스 모델. 자, 비즈니스 모델 다른 말로 뭡니까? 돈 버는 방법이죠. 네, 수익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도식화도 들어가야 되고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돈 벌 건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이 투자 유치 전략입니다. 투자 유치 전략. 사실은 뭐 투자 유치뿐이 아니라 자금이죠, 자금. 자금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예를 들면 뭐 자금 소요, 그리고 자금 확보, 그리고 투자 유치 계획. 자, 예를 들어서 김동현 대표님이 한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자, 근데 왜 어디 필요하냐? 인건비, 연구개발비 뭐 이렇게 필요하대요. 근데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확보하고 뭐 자비로 한 2천만 원 있고 투자를 1억 받겠다고 했어. 그럼 그런 내용 중에서 쓰시고 마지막에 1억을 투자 받겠다.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일정 계획이죠? 네, 일정 계획. 일정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은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페이지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이걸 묶을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뭐 분량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요거를 좀 올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옆에 하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텍스트 뭐 어차피 제가 이제 분량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량이 많다. 그러니까 요걸 한 2페이지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하고 요거를 한 페이지에 쓰시고 그다음에 요거 날아가고 그다음에 뭐 일정 계획 아마 일정표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스케일업 성장 전략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목표 시장 진입 전략을 한 2페이지 정도 쓰시고 사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요거를 한 2페이지 쓰시고 요거를 한 페이지 써가지고 반드시 돈 버는 얘기를 해라. 돈 버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 중요합니다. 이제 예창패도 매출을 좀 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래서 돈 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시고
마찬가지로 자금에 대한 계획도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정 계획이나 기타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십시오. 네, 혹시 아직까지 그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네, 청라 조재호 큐라이님 PPT에 영상 넣는 거 좋아요. 근데 이번에 넣지 말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시간이 짧을 때는 저는 권장사항은 물론 그래서 플레이 되면 좋은데 PDF 파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영상은 좀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PPT 열심히 준비한 것도 배점 영향 있는 듯해요. 전제가 있죠. 내용이 좋으면. 저도 많이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저도 PPT 저도 이제 많이 평가해봤잖아요. 분명히 진짜 멋지게 이쁘게 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큰 힘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약간 노력했다는 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B를 주려고 그랬어. 근데 B뿔은 주겠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C급이었어. 근데 디자인이 이쁘다고 이거를 B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일단 내용을 먼저 잘 쓰셔라. 그게 1순위고 그 다음이 디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랑말랑님, 큐라이님, 그러니까 아무튼 기관 따라 좀 다르겠죠. 좋은 정보네요. 조재호님, 저 6집 딜했어요. 그랬어요. 오, 그랬구나. 그러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건가요? 그렇네. 자, 말랑말랑님, 예창패의 경우는 맞습니다. PPT라서 애니메이션 넣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호님 말씀은 거기는 아예 PPT를 받아준 거야, 기관에서. 그래서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합격 발표 메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홍보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게 여러분한테 항상 뭔가 좀 제가 아는 체 많이 하지만 저도 참 홍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 합격하셨고 도움이 됐다 느끼신 분들은 그렇게 합격에 대한 뭐 메일이나 뭐 문자를 보내주시면 홍보에 좀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지은님 폰트는 12, 14 정도면 작나요? 해볼게요. 지금 이게 얼마냐면은 이거 30이네. 잠깐. 지금 유진 대표님 저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면 PPT는 지금 이게 32거든요. 보통 PPT는 우리가 이건 뭐 많은 가이드에 나오지만 보통 28폰트 이상 쓰라 하잖아요. 뭐 책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게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32거든요. 이게 32예요. 32. 자, 근데 이게 24거든요. 여기 24예요. 어떻습니까? 24 이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입니다. 또 각자 내용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우리 유지님은 혹시 그 궁금하시면은 따로 뭐 메일 주시든가요. 천 대표님, 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협약 기간 중 채용 인원은 되어야겠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천 대표님 뭐 좀 잘 아시네요. 일단 예정상으로 하셔가지고 채용하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1인 기업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인 기업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자 대표님이 일단 전문성이 있고 또는 대표님이 만약에 그 분야에 없었어 그러면은 뭐 파트너라도 잘 있으면은 뭐 그거는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김동현님, 사업계획 제출 이후로 추가로 수요 조사한 자료 추가되겠죠? 네, 저는 뭐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10페이지 이내를 하라고 했어. 근데 11페이지 되면 떨어집니다. 그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그 사이에 제가 좀 더 업데이트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미리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걸 넣으셨어요? 그거 떨어져요. 이렇게 안 하시겠죠? 다만 너무 좀 큰 변화 주지 마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요거는
그 사이에 있던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목차대로 하잖아요. 여기 이 경우도 자 대표님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난 분량 뭐 제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참고 자료 해가지고 막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예요. 제가 이번 개발하려는 것과 많이 개발해 봤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걸 다 안 모자라. 그럼 어때? 뒤에 더 넣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더 많이 했습니다 하고 대신 그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뭔가 내가 잘난 게 있어, 어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천 대표님, 당연히 추가 가능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지은 대표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자료니까. 참고로 제가 지금 대표님들 그 성함을 바로바로 딱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유 대표님 뭘 통화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동명이인 맞나요? 예. 하여튼 요거 따로 한번 메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폰트는 발표 자료에서는 좀 이렇게 권장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다른 PT 가더라도 보통 28폰트 이상 쓰라고 합니다. 안 보여요, 사실은. 사실은 28 이상을 하라고 보통 많은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게 24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글쎄 잘 보이려나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작성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일단 목차 첫 번째 할 일은 뭐라고요? 페이지 분량을 할당해라. 자, 내가 10페이지를 쓸 건지 15페이지를 할 건지 먼저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할당하십시오. 할당하는 기준은 뭐다고요?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 배점이 있었죠. 배점.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페이지, 15페이지에 때 이런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페이지를 이렇게 다 배분한 다음에 순서대로 하자고 하면은, 자, 문제인식은 뭐 요거 한 페이지에서 강하게 문제 어필해라. 나뿐만 아니라 외부도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한 페이지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가 뭐다? 그럼 심플하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 다 이해된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 제기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어쩌면 전체 문서에 대한 요약이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요거 보면 딱 감 옵니다. 요거만 봐도 아하, 어떤 거구나 감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시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간 어려운 얘기였어. 아까 김동현 대표님처럼 약간 어려운 얘기였으면 좀 더 어떤 이런 배경을 얘기해야 되니까 문제 제기를 좀 더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실현 가능성. 자, 이 경우는 꼭지가 한 3개 된다. 자, 그래서 개발 구체화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예산 부분은 그냥 1단계, 2단계 한 페이지로 끝내시고, 자, 차별성 부분을 2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1페이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좀 많이 보여주겠다는 분들은 요거 개발 경과도 써야 되고 이번에 개발할 계획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분량이 많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분량 할애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 자, 3번이 분량이 꽤 많아요. 쓸 게 많아요. 꼭지가 많아. 그러니까 일단 목표 시장 진입 전략이라는 거를 먼저 쓰신 다음 이 안에서 목표 시장, 그러니까 탐샘소, 그다음에 경쟁사, 그에 따른 마케팅 세일즈 전략, 요걸 얘기하시면 되겠죠. 요게 한 페이지 되게 어렵죠.
않습니까? 요걸 최소 2페이지 이상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올해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요걸 3페이지 해도 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번에 불합격 때문에 많이 봤는데 많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뭐 세부적인 뭐 수익 모델, 마케팅, 뭐 미흡하다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돈 버는 걸 어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사실은 14, 15가 그러니까 요게 좀 많이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 BM에서는 가격 정책 나오면 되겠고, 자, 자금 계획. 뭐 이건 제가 볼 때 이 정도 분량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계획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4페이지 정도. 자, 마지막으로 팀 구성은 1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필요하면은 더 참고해서 더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 2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파트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발사 같은 경우도 외주 개발사 소개 있고 사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 되셨습니까?